반도체 소자 19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페이지 171 섹션 4.4.6 부터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미컨덕터 내에 흐르는 전류는 드리프트 성분과 디퓨전 성분이 있다 그랬죠. 가령 전자전류는 Q, μ, N, N이 드리프트 커런트 성분과 디퓨전 성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 3장에서 공부했던 쿼지 포밀 레벨을 적용을 해가지고 GAN은 여기에 N 대신에 뭘 넣을 수 있어요? NI의 exponential KT분의 FN 빼기 EI를 넣을 수가 있죠. 쿼지 포밀 레벨을 쓰게 되면 이걸 집어넣게 되면 Q μN NI의 2의 KT분의 FN 빼기 EI 예 EX 더하기 QDN의 DXD NI의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첫 번째 항은 Q μN NI의 exponential KT분의 FN 빼기 EI EX 이렇게 되고, 두 번째 항은 이거에 대한 미분이니까 NI는 앞으로 튀어나오게 될 것이고 결국은 요거에 대한 미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쓰게 되면 Q DN의 N의 KT분의 1에 DX DFN 빼기 DX DEI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아인슈타인 릴레이션으로부터 우리가 Q μN N 첫 번째 항은 뭐 그대로 되는 거고, 두 번째 항은 Q DN KT분의 Q DN N DX DFN 하고, 두 번째 항이 빼기 KT분의 Q DN N DX DEI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전개를 했어요. 별거 한 거 없어요. 이렇게 한번 전개요. 이렇게 한번 전개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부분이 뭐예요? 이 부분이 아인슈타인 릴레이션에 의해서 μN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게 뭐예요? 인트린식 포밀 레벨을 X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Q 곱하기 일렉트릭 필드가 되는 거죠. 맞죠? 따라서 이 식은 JN은 Q μN N이랑
항, 두 번째 항은 KT분의 Q에 dn n dx dfn가 마지막 세 번째 항이 뭐가 돼요? 마이너스 q mu n n 이렇게 되죠. 맞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얘랑 쉬워지죠? 그래서 결국은 뭘 얻게 돼요? 일렉트론 커런트는 그리고 요거를 우리가 아인슈타인 릴레이션에서 μn으로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일렉트론 커런트는 그 전류의 메커니즘이 드리프트 커런트 혹은 디퓨전 커런트의 합일 텐데 이 두 개의 합을 다시 쓰게 되면 합을 함께 쓰게 되면 μn n dx dfn 이런 꼴을 표현이 돼요. 즉 쿼지 포밀 레벨을 x에 대해서 미분으로 하게 되면 바로 커런트가 나온다는 얘기죠. 커런트 메커니즘이 디퓨전이든 드리프트이든 간에 그 두 개의 메커니즘을 합해서 구할 수 있는 간결한 식이 되죠. 일렉트론의 커런트를 구하려면 쿼지 포밀 레벨의 x에 대한 분포를 알아내서 그걸 x에 대해서 미분을 취하면 커런트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Similarly, 같은 방식으로 JP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 JP도 mu P에 P dx dfp 그걸 얻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책에 4-52의 A식, 4-52의 B식이에요. 이거를 3D로 확장을 시키게 되면 current density, electron current density는 μn n n의 gradient n JP는 mu P의 gradient P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sorry. n이 아니고 쿼지 포밀 레벨이죠. 됐습니까? 4-52식. 자, 이제 4장이 거의 끝날 무렵이 됐어요. 지금 하나의 예제를 보여줄 텐데, 이 예제는 5장의 PN 접합에서 그대로 사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5장 강의와 지금 4장에서 하는 이 내용의 연관성을 주의 깊게 보면서 한번 강의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책 4.4. 이게 4절입니다. 우리가 어떤 실험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 실험 내용을 우선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런 세미컨덕터가 있는데 이 세미컨덕터가 N-타입 실리콘이에요. N-타입 실리콘. 이 N-타입 실리콘에다가 우리가 빛을 쪼이는데 앞에서 봤던 실험하고는 달리 이번에는 빛을 왼쪽에서 이렇게 쪼여가지고
앞에 선생님이 4장 전반부인가요? 전반부 처음 시작할 적에 강의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면 실리콘 샘플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빛을 쪼이는데 빛을 이 실리콘 샘플에 everywhere uniform illumination 모든 곳에 방방곡곡 어디든지 간에 빛이 다 들어가서 어디든지 다 같은 양의 익세스 캐리어가 생기는 그런 실험을 우리가 4장 전반부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하는 실험은 그런 실험이 아니라 우리가 빛을 쪼이는데 빛을 이 직육면체 모양의 실리콘 샘플에 왼쪽에만 빛을 쪼여 가지고 일렉트론 홀 페어를 좌측 측면에서만 생성을 한 거예요. 좌측 측면에서만. 여기서만 EHP가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서만. 됐어요? 그런 실험입니다. 왼쪽 측면에서만 일렉트론 홀 페어를 만드는 거죠.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 지금 이 샘플에 이 시료의 좌측면에서만 일렉트론 홀 페어가 생성이 되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P타입 N타입 샘플이라고 했나요? N타입 실리콘인데 여기를 지금 X축이라고 한다면 여기 X equal 0라는 지점하고 여기 그러면 X equal 0라는 점이면 에서의 전자 또는 전공의 농도와 오른쪽 이런 점에서의 전자와 전공의 농도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농도의 그레이디언트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빛을 쪼이게 되면 생성된 홀들이 오른쪽으로 확산에 의해서 건너가겠죠. 왜? 확산 전류는 농도차가 생기면 자발적으로 흐르는 전류니까. 그죠? 선생님이 지금 설명할 적에 전자는 언급을 하지 아니하고 전공을 언급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N타입 실리콘이니까 머저리티 캐리어인 전자는 우리의 관심 바뀌고 소수 캐리어인 마이너리티 캐리어인 전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만 되겠죠. 빛에 의해서 생성되는 일렉트론 홀 페어의 양이 즉 익세스 캐리어가 로우 레벨 인젝션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의 캐리어의 개수가 머저리티 캐리어의 농도인 N타입 도퍼런트 양보다 적다는 가정하에서 우리는 앞으로 전공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오케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데 지배방정식을 보겠어요? 지배방정식. 우리가 뭐 governing equation 그러죠? governing equation.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continuity equation을 알고 있어요? continuity equation. 연속방정식. 뭐예요? 전자에 대해서 연속방정식에는 두 개가 있었죠? 전자에 대한 연속방정식과 전공에 대한 연속방정식 두 개가 있었는데 우리는 전공에 대한 연속방정식을 써야 되겠죠? 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N타입 실리콘에서 마이너리티 캐리어는 전공이니까. 그러면 지난 시간에 쓴 것처럼 DT에
dp는 마이너스 q분의 1에 dx의 djp 빼기 델타 p 빼기 타우 p 4-31의 a식입니다.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jp는 q 뮤 p의 p 2 빼기 q dp의 dx dp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실험을 볼 것 같으면 그냥 N타입 실리콘에다가 우리가 뭐 전개를 인가했다든가 뭐 이런 게 아니고 전개는 인가하지 않고 그냥 가만 내버려 두고 여기다가 빛만 쪼이고 있는 거죠. 어디에다가? 좌측 측면에다만 빛을 쪼여서 일렉트론 홀 페어를 생성하고 있어요. 전개를 인가하지 않았으니까 전개 세기가 없죠. 이런 성분 없어요. 왜? E가 제로니까. 그래서 커런트는 오로지 왼쪽 측면에 생긴 델타 P 전공의 양과 이곳의 양, 우측 위치에 있는 전공의 양의 차이가 있으니까 전공이 확산에 의해서 흘러갈 거예요. 요거밖에 없는 거죠. 커런트는.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돼요. 오케이? 이렇게 되면 좌변은 dt의 dp는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dp의 dx 스퀘어 d 스퀘어 맞나요? p 예 마이너스 타우 p분의 델타 p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실험에서 지배하는 방정식은 이런 방정식이에요. 예, 우리 하고 있는 실험에서의 지배 방정식이죠. 방정식 생긴 모습을 보게 되면은 시간에 대한 1차 미분이고 그 다음에 거리 x에 대한 2차 미분의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이 편미분 방정식을 풀게 되면 타임에 대한 시간에 대한 의존성과 거리 x에 대한 의존성에 대한 해를 얻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단지 과도해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스테디 스테이트 솔루션, 정상해. 스테디 스테이트 솔루션을 찾고자 한다면 과도해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굳이 과도해까지 트랜지언트 리스폰스까지 구할 필요는 없다라고 한다면 시간에 대한 미분을 제로로 놓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정상해를 얻는 거죠. 정상해. 이 위식은 좌변은 제로가 되고 dp의 편미분은 상미분으로 바뀌고 타우 p 이렇게 되죠. 여기서 델타 p는 뭐예요? p 빼기 p0죠. 평형에서의 농도를 뺀 거죠. 따라서 양변을 미분을 하게 되면 p에 대해서 미분을 하나, p에 대해서 미분을 하나, 델타 p에 대해서 미분을 하나 똑같아요. 한 번 더 미분을 하게 되면 역시 p에 대해서 미분을 하나, 델타 p에 대해서 미분을 하나 똑같아요. 따라서 이 방정식이 뭘로 바뀌는가 하면 0 이퀄 dx 스퀘어 d 스퀘어 델타 p 빼기 타우 p분의 옆에 dp가 있네요. 델타 p 이렇게 되죠.
다시 쓰게 되면 dx 스퀘어 d 스퀘어 델타 p 빼기 dp 타우 p 델타 p 이퀄 제로 이렇게 돼요. 그죠? 여기서 dp 타우 p dp는 뭐예요? 확산계수죠. 확산계수의 단위가 뭐라고 배웠어요? cm 스퀘어 per second라고 배웠어요. 어디 보면 돼요? 여러분 책 163페이지에 테이블 4.1을 보세요. 타우피는 뭐 당연히 시간이니까 세컨드의 단위죠. 그렇게 되면 dp에다가 타우피를 곱한 거가 뭘로 바뀌어요? 단위가 cm 스퀘어가 돼요. 아하, 그러니까 dp에다가 타우피를 곱한 거는 뭐예요? 어떤 거리 L이란 디멘전의 제곱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단위상.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dp에다 타우피를 곱한 거를 lp 스퀘어라고 놨어요. lp 스퀘어. p는 뭐를 상징할까요? 홀이라는 걸 상징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미분 방정식은 dx 스퀘어 d 스퀘어 델타 p 빼기 lp 스퀘어분의 델타 p 이퀄 제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미분 방정식은 뭐가 된 거예요? 이거는 오른쪽이 제로니까 homogeneous second order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이죠. 그죠? homogeneous second order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많이 본 y2' equal a제곱분의 y equal 제로 뭐 이런 꼴의 2차 미분 방정식이죠. 상미분 방정식. 그러면 이거의 일반해는 어떻게 된다고 배웠어요? 델타 p는 어떤 상수의 exponential lp분의 x 더하기 상수의 마이너스 lp분의 x. 이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general solution이죠. 일반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경계 조건을 맞춰야 되죠. 경계 조건. 제일 먼저 x가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빛을 쪼이고 있는, 여기가 지금 빛이 쪼이고 있는 면이잖아요. 빛을 쪼이고 있는 면에서 멀어지게 되면은 델타 p가 뭘 향해서 가야 되겠어요? 델타 p는 0을 향해서 가야 되죠. 익세스 캐리어가 여기서만 만들어지게 되면 만들어진 익세스 캐리어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사라져야 되겠죠. 그죠? 늘어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x가 무한대로 갈 적에 델타 p가 0으로 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함수가 0으로 떨어져야 되죠. 만약에 이게 x가 무한대로 갈 적에 c1이 0이 아니면 이 익스포넨셜이 블로우업 해버리니까 강제적으로 c1이 0으로 떨어져야 되죠. 그래야만 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를 방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델타 pn x는 c2의 마이너스 lp분의 x 이런 모습이 됩니다. 두 번째 바운더리 컨디션은 x 이퀄 제로에서, 즉 델타 p at x 이퀄 제로 에서의 익세스 캐리어의 농도죠. 그러니까 빛을 쪼이고 있는 경계면 여기서의 델타 p가 되는 거죠. 델타 p가 at x 이퀄 제로에서 모습이죠. 그죠?
이게 x 이퀄 제로에서의 excess carrier 농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거를 그림으로 도식화 시키면 x축에 대해서 델타 px를 그리게 되면 델타 px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x 이퀄 제로라는 빛을 받고 있는 면에서의 excess carrier의 농도라면 얘가 exponentially 0을 향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 모습이 델타 px가 뭐예요? 델타 p 제로가 exponential lp분의 x로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이 얘를 x축에 대해서 px를 그린다면 이게 얼마예요? p 제로가 되고 이만큼이 늘어나서 얘가 얘를 향해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px는 p0 더하기 델타 p0 exponential lp분의 x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x 이퀄 0에서 접선을 그으면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 요 점이 뭘까 하는 거예요. x 이퀄 0에서 접선을 그어가지고 이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 x 이퀄 0에서의 접선 x축과 만나는 점이 LP가 됩니다. LP. 그 LP라는 점에서 델타 P를 계산을 해보면 여기다 LP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여기다가 그러면은 x 이퀄 LP에서의 델타 P를 계산해 보면 델타 P 제로가 익스포넨셜 LP분의 LP니까 델타 P가 얼마만큼 떨어져요? 익스포넨셜만큼 한번 떨어지는 거예요. 익스포넨셜의 역수는 이게 얼마입니까?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1은? 계산기 한번 해보세요. 계산기를 해보면 마이너스 1의 익스포넨셜 하면 0.367이에요. 0.367. 0.367이라는 얘기는 0.367 델타 P예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LP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이 값을 보면은 이 값에 원래 이 값에 36%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게 얼마예요? 0.36 델타 P 제로라는 얘기예요. 그죠? 다시 another LP 만큼 가면 여기 another LP 만큼 가면 이때 요걸 읽어보면 이걸 읽어봤다. 그러면 즉 x 이퀄 2LP에서의 값은 델타 P는 델타 P 제로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승이잖아요. 다시 0.367%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 다시 0.3678 이렇게 되니까 0.135예요. 예? 0.135. 그러니까 한 10%도 안 남는 거죠. 0.135 델타 P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아하, 여기서 우리가 빛을 쪼여 가지고 여기 익세스 캐리어를 막 만들어 주는데 이쪽 좌측면에서 빛을 조사받는 이 좌측면으로부터 1LP, 2LP 정도 가게 되면 익세스 캐리어가 다 리컨비네이션 돼 가지고 사라져 가지고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는 익세스 캐리어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1LP, 2LP 정도 오게 되면 익세스 캐리어가 다 떨어져 가지고 익세스 캐리어가 다 떨어져서 1LP, 한 2LP쯤 오게 되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 동네에서는 여기 빛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죠. 아무 일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죠. 익세스 캐리어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리컴비네이션 돼서 다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됐어요? 이때 흐르는 전류가 흐르나요? 전류 값이 있겠죠? 그러니까 캐리어의 움직임이 있으니까 전류를 만약에 계산하고 싶다. 전류 성분을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흐르는 전류 JPX는 마이너스 Q DP에 DX D 델타 P X 안에 그죠? 그럼 이건 뭡니까? 이거는 미분값이잖아요. 기울기. 그러니까 이 프로파일이 나오게 되면 이 프로파일에서 각각 우리가 어떤 이런 X, 이미 X라는 점에서의 전류를 계산하고 싶다. 그럼 이 점에서 기울기를 계산을 해가지고 기울기로부터 커런트를 구할 수가 있어요. 기울기를 찾은 다음에 기울기로부터 커런트가 나옵니다. 되겠어요? 여러분 4-40식입니다. 4-39식 X축과에 만나는 기대치죠. 이게 4-39식입니다. 되겠습니까? 여기까지가 4장의 이야기입니다. 4장. 자, 마지막 이슈, 4장의 마지막 이슈로 셔클리 헤인즈 익스페리먼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인즈 셔클리 익스페리먼트. 셔클리 헤인즈 익스페리먼트는 지금 우리가 본 그 실험에서 세미컨덕터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방금 본 그 실험은 빛을 어디서 쪼였는 거면은 좌측 측면에서 빛을 쪼였었죠. 여기서. 근데 그게 아니고 헤인즈와 셔클리의 익스페리먼트는 X축이라고 하면 임의의 점에서 여기서 빛을 쪼이는 거예요. 이 점에서. 그러면 이 지점에서 일렉트론 홀 페어가 즉 익세스 캐리어가 이 지점에서 생길 것이고 여기와 좌측, 우측 사이에 농도 차이가 있으니까 여기서 생긴 익세스 캐리어들은 좌측으로, 우측으로 확산을 하겠죠. 확산을 해요. 그죠? 확산을 하고. 확산을 하면서 여기에 만약에 이 빛에 의해 가지고 델타 펑션 모양의 샤프한 피크에 이런 EHP가 생성이 됐다면 오른쪽으로 확산이 되면서 얘가 이렇게 뭉개지겠죠. 문을. 확산이 될 테니까. 그죠? 그래서 그 커브가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지 않더라도 t 이퀄 0인 순간에 여기에 샤프한 델타 펑션 모양의 이런 펄스 모양의 익세스 캐리어가 만들어졌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오른쪽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얘가 확산이 되면서 이런 가우시안 모양의 쉐이프를 갖는 그런 모습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우측으로 그죠? 좌측으로 여러분이 이쪽에서 만약에 검출을 한다 그렇게 되면 검출 x 이퀄 L이라는 점에서 검출을 한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펄스를 빛을 팡 하고 쪼인 다음에 여기서 검출될 때에 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딜레이 시간과 이 펄스가 얼마나 뭉개져서 이렇게 브로드닝이 돼가지고 여기 전달이 되는가 하는 파형을 봄으로써 여러 가지 물리적인 정보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 실험을 헤인즈-샤클리 익스페리먼트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 시간을 측정을 해가지고 디퓨전 코에피션트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책에 4-46식이에요. 46식.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4장에 대한 학습을 모두 마쳤습니다.